그냥 오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부동산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안녕하세요.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총선 이후 경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번 총선 결과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역대 정권들 이야기하면서 항상 여당이 현직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당이 이겼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정말 파격적인 혹은 적기에 그런 재정 정책 확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걸로 내다보시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까지. 아니 10% 아니라 다만 1%라도 지금 7조 원은 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고 특히 그것도 다른 재원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머니 인젝션, 그러니까 경제에 돈이 안 들거든요. 지금 왜 돈이 안 드냐면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 지금 특히 트리플 B 시장 같은 데들은 굉장히 어려붙었잖아요. 보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경색 초기예요. 상당히. 그러면 돈을 한번 풀어도 돈이 안 돌 때는 직접 누가 돈을 주고서 쓰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거든요. 아유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이렇게 핏장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야 인플레 나겠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기대도 좀 유발하고 정부가 정말 마음을 마음을 먹었구나. 먹고 야 이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좀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일단 2년 뒤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경제를 살리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시는 일부 분들의 이야기가 평상시는 맞다. 평상시에 체력을 다져놔야 된다. 좋아요. 근데 위기 시에는 지금 폐렴 걸려서 골골대고 있는데 운동장 돌면서 체력을 살리라 그러면 그러다가 숨 넘어오면 어떡해요? 때를 좀 보자고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정책도 지금은 사실 수요 억제책이었는데 네, 15억 이상 그 대출 전면 금지 이런 건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완화 기조를 보였을 때 이렇게 돈을 푼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사실 한단 말이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를 펼쳤어요. 근데 저금리를 정책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생산적인데 잘 안 갔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인재 회사채 시장 간신히 살아나다 이번에 트리플 B 등급 투자 적격 등급의 그 마지막에 계신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채 시장이 이제 좀 거래되다가 얼어붙었어요. 10년을 저금리 했는데도 그 돈이 생산적인데 잘 안 가고 이제 조금 회사채 시장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또 맞은 거죠.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펀드 100% 손실 보도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여러분 펀드 투자 생각하세요 이제? 잘 안 하죠. 네. 마음이 많이 떠났어요. 이럴 때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경제라는 건요 인센티브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혜택을 좀 주면 돼요. 장기 주식 그 펀드들 맞아요. 이런 거 좀 부활하면 안 돼요? 아, 그렇네. 그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주식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100만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근데 펀드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펀드에 우리가 자금을 자꾸 넣으라 그러냐면 그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적립식으로 하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시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뢰도 약하고 두 번째 에이 알르니 내가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정부가 펀드 만들어 가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요. 특히 코스닥 펀드 싫었습니다. 예, 굉장히 싫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보다 펀드에 소득 얼마 범위 내에서 가입하면 그거 연말 정산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부동산 갈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올려는 초입에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지 마라라는 네거티브 정책을 쓰기보다 포지티브하게 주식 쪽, 지금 주식이 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PBR이 막 0.7배, 8배인데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인데 주가가 70만 원, 60만 원 거래돼요. 이런 기업들 널렸는데 또 배당주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장기 투자하게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그럼 자꾸 부동산 갈까 걱정하는 거는 하수다. 걱정만 하지 말고 좀 옮기도록 유인을 좀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도망갔어. 부동산 이야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도 부동산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아 지금요?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번 사태로 충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 5개 업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항공, 자동차. 여행. 이제 자동차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항공, 여행, 숙박, 도소매, 면세점, 뭐 이런 호텔 이런 거잖아요.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런 업종이 전국에서 어디 집중돼 있어요? 서울이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GDP의 8에서 9% 정도가 관광산업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내국인 관광은 지방을 가는 거지만 해외 관광객들, 이번에 가장 충격을 받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다 서울 도시 시티 투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다 집이 있겠죠.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겠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파산, 이건 굉장히 버티다 하시는 거죠. 대부분 자신의 사업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 힘든 법인을 세워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다음으로 구원을 해볼 때는 정부한테 지원 받으러 가는데 뭐 지금 가서 줄 서면 5월에 상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네. 가지고 있는 집을 팔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금매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팔아서 그걸 사업자금 쓰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는 아무리 저금리라도 특히 9억에서 15억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안 되고.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금융권에 가거나 아니면 그죠, 그 고금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파는 방식을 채택할 텐데 그 매물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언제쯤 그렇게 금매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반기. 하반기에 특히 강남 쪽을 뭐 꼭 강남이라고 하기보단 대출을 받기 용이하지 않은 그리고 왜? 경기에 민감한 강남이네요.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실주거 목적의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지위제예요. 나 성공했어. 나 여기 인서울 하고 싶어. 인서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게 이게 성공의 상징.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만 서울 살고 1,000만 서울 인구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40%만 자가예요.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다주택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임대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힘들게 우리 지위제를 얻기 위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영끌했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새 아까 BBB 등급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진다 그랬는데 신용 대출이 만기 연장이 정상적으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크레딧 스프레드 가산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회사채 가산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을 거예요. 국채는 떨어졌는데 회사채 금리는 올라갔거나 아예 요새 소화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만기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갈 여지들도 오히려 저금리에도 내 주담보 대출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주담보는 내리겠지. 그럼. 호픽스야. 신용 신용 아까 이야기하는 거 후순위. 이금융권 대출들이 있을 수 있거나 은행 내에서 또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저금리의 효과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9억이야. 또 비조정지구 또는 비규제 대상지구는 맞아요. 그러나 지위제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기를 많이 타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파트들 또는 주택들 더 나가서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경기 영향을 안 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금리니까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내년, 내후년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여곡절이 아예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는 아예 충격이 없진 않겠다. 결국에는 신규 주택 공급을 막혀 있는 건 물론이고 거래로 나올 수 있는 공급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의 침체와 공급의 부족 도대체 거래 누가 감소죠. 이길 것이냐? 거래 감소죠. 거래 감소되면 사실은 그리고 우리 금매물 머릿속엔 위주로 거래되는. 그러면 그래서 가격의 그 시세가 가격 기능의 시세 포착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작년 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봄 혹시 기억나세요? 증여 말고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맨날 논쟁이 벌어진 증여도 아니다, 정상적 거래도 아니다. 지금도 약간 그 논쟁이 네. 재현됐죠. 네. 그게 너무 규제가 강하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제를 좀 풀자. 대신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가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급한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업자금 대출, 저도 지금 법인 사업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실상 사업자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많은데 네.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택 구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거는 막아놓더라도 뭐 기존 그러니까 요새 열심히 쓰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열심히 쓰잖아요. 그거 쓰면 알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용 자금 뭐 이런 것들은 좀 열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목표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게 아니고 저는 가격이 특정 지역 위주로 해서 너무 급등하고 그게 버블 리스크로 가는 1990년 일본 리스크로 가는 걸 막는 게 정부 목적이라면 원하진 않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라고까지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징후가 나타날 때는 팔리스 믹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해져 있던 조정 지역을 해자라 이런 게 아니라 담보대출 규제는 좀 과한 면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넘어가면서 또 대선도 다가오고 개발 정책은 조금씩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재정을 크게 쓰게 될 때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그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거의 명확해진 거 아닌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건, 행정, 복지 쪽 예산들을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정부가 녹색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오바마 정부가 그린 에너지 뭐 정책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성장 주도 정책 뭐 이런 쪽으로 혁신, 의료 혁신 이런 쪽에 정부의 예산들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게 될 때 가장 경기를 부양하기 좋은 게 건설인데 안타깝게도 건설로는 안 갈 것 같으니 손쉬운 경기 부양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에 내구재 쪽, IT 내구재 쪽이나 이런 내구재 쪽 드라이브를 걸는 게 그 다음으로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그쪽 업종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벤처 육성을 장려한다든가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 되는 걸 막는다든가 하는 게 얼마나 큰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질지를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정부가 아마 돈을 많이 쓰고 이게 결국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거에서 방향이 갈래길이 IT, BT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내에서 바이오랑 IT 쪽 산업 성장을 정부가 주도했을 때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과 기업들? 경부 라인이죠. 뭐. 경부 라인. 저 중간쯤인가요? 꼭 그렇게 지역을 원하세요? 그냥 오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송과 음성. 또 뭐. 음성 또 그 바이오 관련돼 있는 분들은 입증을 해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든 치료제 문제든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고 투자자들에게 입증해야 될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 자체가 저는 BT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겠는가. 그 IT, BT 인재들은 뭐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는 요새 또 좀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맞벌이들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교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직결지라는 게 결국은 클러스터 형성을 하니까 서울 수원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축이겠지만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 이쪽 산업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내구재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또 남동 해안벨트 일부 지역도 혜택을 볼 여지들은 있는데 아직 가시화된 건 없는데 저라면이라고 이제 저는 가정한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고용 유발 효과들도 해볼 수 있고 대의 명분을 갖추고 있는 쪽은 일단 IT, BT 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